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립니다. 구독 경제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기자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주택 청약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줄여서 청포자라는 이야기 아주 슬픈 용어가 들려요. 청약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요. 예. 이게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그래 당첨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랑 이제 또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자주 바뀌기도 해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예. 일단 당첨이 어려운 것이 가장 커요. 큰 요인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지금 청약 경쟁률을 봤더니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조사를 한 걸 봤더니 예. 94.1대 1이에요. 거의 100대 1이네요. 네. 근데 이게 뭐 이 정부 들어서 이제 첫 해는 15점 몇 대 1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 6배가 뛰었어요. 아. 그러니까 청약 경쟁이 굉장히 좀 높아진 건데 이거는 네. 이제 집을 가지려는 욕구, 새 집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청약에 또 가는 게 특별 공급 같은 거는 받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약을 통해서 집을 얻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예. 하늘의 별따기죠. 하늘의 그러니까, 별따기다. 예, 하늘의 별따기고 또 제도가 너무 바뀌니까 관역이 움직이는 것 같다. 막 이런 표현들도 좀 관역이 움직인다. 예. 그러니까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어가지고, 예. 사실은 이거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번 정부 들어서도 한 10몇 번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에 해당하는 것만 찾아가지고 아실 텐데, 네. 그것도 몰라서 이제 무자격자가 되는. 그러니까 자의가 아닌데, 네. 이제 그 자격자가 아닌데 당첨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분들도 좀 나타나고 있어요. 이건 마치 무슨 대입 수능 스펙 우리 네. 어려운 입시제도 어려운 입시제도 생각이 나는데 사실 청약제 저도 젊은 시절에 청약을 많이 부었었고 청약 통장을 네. 지금 제 딸도 사회 초년생인데 청약 통장에 돈을 붓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역이 움직인다 제도가 바뀐다라는 게 청약 그 경쟁률이 높은데 받을 수 있는 순서가 이 가점 합계에 네. 의해서 정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산정되는 게 바뀐다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물량은 이제 제한돼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게 어디선가 누군가 더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커지면 예를 어허. 들어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더 예.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신혼부부를 위해서 또 가점을. 제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분양 이 생기고 뭐 또 예. 청년들도 또 챙겨야 되지 않냐 그러면 또 청년들을 위한 또 이런 이제 분양 그 청약에 대한 내용들이 또 생기고 그거는 그 나이 제한으로 그렇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생기다 보니까 예. 지금 4년 동안 20번 바뀌었다고 기사에 나오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제도 뭐 정책이 아무튼 26번 뭐 이렇게 발표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들 하는데 예. 아무튼 그거 발표될 때마다 거기에 꼭 청약 제도도 들어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계속 제도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제도의 발전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뭐 그 문제에 대한 봉합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짜집기를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점 제도로 인해서 가점이 총 84점이 만점인데요. 네. 지금 서울시에서 이 분양을 받는데 최저 가점 커트라인이 64.9예요. 네. 근데 이게 4년 전에는 45.5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만큼 아까 말씀하신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예. 조건을 더 많이 갖춘 사람들만이 이제 정말 청약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굉장히 높아졌고요. 네. 그리고 이 복잡성 때문에 심지어 이 분양 공고, 그러니까 입주 공고를 내는데 예. 이거를 당연히 이제 시행사, 시공사 이제 다 같이 해서 그렇게 내겠죠, 조합이라. 네. 근데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작성해주는 이제 기관들이, 그러니까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이 컨설팅 있을 회사.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대입 컨설팅이랑 비슷하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써주는데 뭐 가격이 보통 1,5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한 3천만 원까지 올랐다라는. 컨설팅 하는 데만 3천만 원이요? 그러니까 그 공고문을 써주는 것. 공고문 시행사를 위해서 예, 시공사를 위해서. 그 청약자가 컨설팅 받는 게 아니라 공고문을 써주는 게 그렇다고 하고요. 네. 진짜 말씀대로 아마 이제 내 조건에 맞는 청약 네. 컨설팅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게요. 지금 그 추세는 그럴 것 같은데 김민경 기자님 조금 전에 뭐 청약 경쟁률이 15배 이상 뛰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16배. 아니 6배. 6배요. 그러니까 예. 15%에서 15대 1에서 15대 1에서 94대 1. 94.1이니까 94.1대1. 제가 수학을 잘 못해가지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아진 겁니까? 일단 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고요. 네. 그다음에 그건 늘 그래왔잖아요. 예. 그건 이제 전제가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그 기존 주택보다는 새 주택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크겠죠. 아하. 그건 이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네. 여기에 이제 공급 물량이 이제 공급 좀 물량, 줄어든 문제들. 공급 물량은 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약 가점제, 아까 이제 가점제 네네. 얘기를 하실 때 좀 첨언을 좀 하고 싶었었는데 네. 가점이 무주택 기간은 최대 15년 이상이어야지 되고요. 예. 부양가족 수가 최대 6명, 네. 6명 이상이어야지 되고 청약 가입 기간 상한도 15년 이상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30대나 불가능하네요. 20대, 거의. 40대까지도 쉽지가 않은 청약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건물 같은 것들을 상가 건물을 많이 갖고 있어도 예. 주택만 안 갖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또 분류가 되는 그런 모순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양가족 숫자가 가점에 정말 중요한 비중이기 때문에 예.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인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죠. 싱글인 사람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 공급이 있기는 하지만 그건 수가 어쨌든, 작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특별 공급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역시 앞서 그것도 말씀 뭐 주셨고. 부잣집 도련님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미혼이나 싱글 30, 40대들은 이제 청약이 좀 어려운 점들이 좀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3865님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20년 넣었던 청약 통장 깼습니다. 가점이 계속 생기네요. 네. 1인 가구는 청약 통장 불필요합니다. 어차피 안 됩니다. 20년이라면 40대 1 가능성이 높으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주택의 기간이 이제 기간하고 길으셨다면 청약 맞을 가입 텐데. 기간, 네. 예. 근데도 1인 가구라고 말씀 주신 거니까 아직 결혼 안 하셔서 부양가족이 없으니까. 부양가족 없으시니까 예. 그 가점이 부족하다 이거신 그렇죠. 것 같고요. 예. 7058님은 우리 집 미혼 두 아들도 청약 넣고 있습니다. 당첨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 딸도 사회초년생인데 지금 열심히 청약 붙고 있거든요. 네. 깨라 그래야 되나? 근데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혼인을 좀 늦게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특별 공급이나 가점제 같은 것들을 보면은 혼인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혼인과 자녀가 자녀. 있는 것을 좀 전제로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생애 주기가 좀 바뀌었고 그 생활 패턴이 바뀌었는데 네.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그대로 가져가는 게 맞냐, 좀 제도를 손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걸 인위적으로 청약 경쟁률을 낮출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도로 가점을 없애버리는 뭐랄까요? 이 퇴행이라 그럴까? 거꾸로 갈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방법은 뭐 이제 공급을 늘리는 건데요. 공급 늘리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진 거 김 기자님 설명하셨지만은 예. 우리 이제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가 이 분양가 상한제 이제 규제를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분양가를 낮추니까 솔직히 기존의 주택의 시세는 계속 오르는데 이게 결국 차이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약을 받으면 금방 시세를 쫓아가면 아하. 엄청난 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제 우리가 로또. 청약 로또라고 이제 아하. 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겠네요. 분양받으면 로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솔직히 이제 굉장히 여기에 더 몰리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그런 요인도 하나 있고 결국은 예. 공급을 빨리 확대하는 방법밖에 뭐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없지 않겠냐라고 뭐 전문가들도 다 얘기를 하는데 네. 지금 정부에서 뭔가 이걸 또 제도로 손질한다고 하는데 예. 과연 이걸 손질한다고 해서 해결될 제도 문제일까? 손질 얘기는 예.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구독경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구독경제 오늘은 최입의 전 의원 또 김윤경 기자와 함께 주택 청약 포기자가 늘고 있다라는 안타깝고 좀 우울한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주택 청약 경쟁률이 뭐 100%에 가까워지고 있다. 100대 1에 가까워지고 네. 있다. 그런데 이걸 경쟁률을 인위적으로 낮출 수는 없다. 그래서 최 의원께서 지금 정책 당국에서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다, 손을 대고 있다 예.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가시죠. 예, 그게 이제 지금 뭐 대부분 이제 청약 포기하신다는 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 가점을 받을 수 없는 3040 세대들이니까 네,
뭐 이 3040 세대의 뭔가 또 조건에 맞는 청약제도를 더 이제 보완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3040에 대한 이제 뭐 특별 공급량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은 예를 네. 들어서 그러면 결국은 지금의 공급량이 어떻게 보면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네. 그 3040을 위한 이제 그 공급량을 비중을 늘리면. 그쪽만 이제 특별하게 한다면 결국 네. 이거는 다른 쪽에. 다른 몫에서 빼오는 게 되는 아하.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5, 60대의 또 굉장히 긴 기간의 무주택자들에게는 그렇죠. 우리의 또 기회를 뺏기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네. 이제 불만이 나올 수 있어서 진짜 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공급 물량이 제로섬이니까요, 결국.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7958님이 그 문제를 지적해 주셨어요. 문자로. 청약제도는 기간과 나이 순이지요. 젊은이들은 기회가 또 있을 텐데 나이 60에 평생 무주택인데도 힘드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3040 물량을 늘리면 이런 분 평생 무주택으로 청약 부으시면서 마지막이라도 한번 기대하시는 분들은 기회가 더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제 3040, 그러니까 뭐 젊은 세대들의 집을 가지려는 욕망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거의 안정성도 그렇고, 그렇죠. 뭐 일종의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맞아요. 대부분 자기 주택을 갖고자 하는 그 수요나 욕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청약하고 기존 시장, 전세 시장하고 다 맞물려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청약에 당첨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대기를 하면서 전세를 찾게 되잖아요. 예, 예, 그 물량이 그렇죠. 많아지면 전세 시장 계속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네요. 예. 또 그리고 청약을 포기하면은 매매로 가게 되면은 네. 또 지금 부동산 시장을 하향 안정화하겠다는 뭐 정부의 방침과도 좀 목표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네요. 구매자가 그러니까, 늘어나니까 가격이 예. 올라가겠네요. 청약과 다 연결이 돼 있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둬야지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그 아까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순으로 네. 가야지 되는 거 아니냐. 뭐 그게 원칙이기는 합니다. 근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1인 가구나 네. 미혼인 경우에는 정말 대책이 없어요. 예. 예. 모아놓은 돈이 많지도 않고. 특별 공급 물량이 오는 것도 아니고 네. 신혼부부도 한 뭐 7년 정도 같이 살면 이제 그게 나오게 되는데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게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힘드네요. 예. 지금 5121님께서요. 임대 아파트 입주하기도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다 그렇게 네. 하늘의 별따기입니까? 전세 시장 8922님은 청약 경쟁률 상승의 모든 원인은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입니다. 앞서 최희배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청약 로또가 나오는 게 이것 때문이죠. 그렇죠. 10년 이내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주택 가격이 정상화돼야 합니다. 공급 증가만이 근본 해결책이 아닙니다. 최희배 의원님은 공급 증가를 해야 한다 말씀 주셨는데 예. 이분은 공급 증가만이 해결책이 그러니까 이제 아니라고 하셨어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공급 증가도 필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제가 여기 와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예. 단기 공급 물량을 넓히는 것은 결국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물로 내놓게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고 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분양을 청약을 통해서 분양받아서 싸게 사고 싶은 욕망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나는 집을 소유해야겠다는 목표가 너무나 뚜렷한 그 30, 40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것을 해결해 주려면은 매물이 나와서 그분들이 아하. 돈을 가지고 뭐 사든가 네. 할 수 있는 기회라도 줘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저는 항상 좀 그 거래세 완화를 시켜서 양도세 완화를 예. 시켜서 네. 좀 다주택자가 물량을 내놓게 만드는 방법이 네. 가장 단기적인 좋은 공급 방법이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김인경 기자님께서는 이 청약 경쟁률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정부의 몫이 있는데요. 정부의 몫이 일단 불안 심리, 그다음에 과열 심리 이런 걸 좀 가라앉히는 쪽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좀 냈으면 좋겠는데 일관된 메시지. 근데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정말 정의롭지 못한 것, 정말 범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잡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이 항상 좀 타이밍에 맞지 않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규제가 있으면 오히려 집값이 오른다는 불신을 낳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네. 지금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대통령도 사과를 하셨으니까 예. 좀 일관된 그런 메시지를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 공급을 계속 늘리자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공급만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공급할 수 있는 물량도 한정이 되어 있고요. 한정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공급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희배 전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기존 주택을 갖고 있는 물량만 나와도 네.
충분하다까지는 아니지만 그걸로 상당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부동산 과열을 부추기는 스피커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같은 유튜브. 데서도 네. 그렇고 네. 지금이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뭐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그런 세력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고 예. 그건 일부 언론도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국민의 민심이 이렇다는 것도 정부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 네. 그 스피커들의 말에 좀 귀를 덜 기울일 수 있는 뭐랄까요? 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네. 생각도 좀 해봅니다. 모두가 좀 차분해져야 되겠네요. 예. 그리고 정부는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좀 일관된 예. 메시지 정책을 계속 그러니까 불안도 해줘야 가라앉혀줘야지 되고 과열도 네. 가라앉혀줘야지 되니까 쉽지는 않죠. 쉽지 않네요. 예. 지금 8500님께서요. 1인 가구도 당첨이 돼야 해요. 요즘 집 없으면 결혼도 안 하려 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제 네. 평생 무주택이셨던 60대께서 이 무주택 기간으로 좀 하도록 해달라는 말씀 주셔서 다른 의견도 좀 있다는 거. 1655님은 청약 가점제를 아예 다 없애버리고 공평하게 다 청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상당히 뭐랄까요 파격적인. 그래서 이제 추첨제로 추첨제를 가자. 좀 예. 일부 운영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일부? 예. 그래서 이제 항상 뭐 그러니까 너무 다양해요. 아까 네. 말씀드린 이제 뭐 세대별로 그리고 또 방식이 이렇게 가점제냐 추천제냐 뭐 또 있고 예. 지역별로도 또 다르게 하고 하니까 네. 이게 너무 복잡해져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그 진짜 전문적으로 쓰는 사람들이 따로 필요할 정도로 그렇게 된 건데요. 네. 아무튼 뭐 말씀하신 이제 불안과 과열을 가라앉히는 뭐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요. 네. 당장은 이 청약 시스템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부작용이 그 지금 5년 동안 그 조사를 했더니 약 110만 명 정도가 무주택 청약자가 당첨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중에 10%인 11만 명이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를 또 받았대요. 아 그래요? 너무 예. 제도가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자신이 이런 자격이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네. 쉽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양경수 의원님이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네. 주택 청약 종합 시스템에서 이런 이제 청약에 대한 그 입주 자격 요건을 예. 좀 자동화해서 그런 실수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취소당하거나 이러지 않게 하자. 그리고 본인 이렇게 인적 사항만 넣으면 따라락 나올 수 있도록. 예, 뭐 세대주, 세대원 이런 거 다 넣으면 자동으로 예. 좀 계산되게끔 해줘야 네. 되고 그게 안 돼서 이제 취소당하면 나중에 또 그 부정하게 했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이 그 있고. 불이익이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부터 좀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많은 문제 해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분 말씀처럼 정부는 좀 일관된 정책 그리고 시장은 안정, 불안 요소를 줄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배 전 의원 김윤경 기자였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